리스 계약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리스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반드시 메모해라 라는 거랑 아까 강의 화면에서 얘기했던 카톡방에 지휘 감독하는 단체 카톡방이 모든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 있지? 거기서 뭐 출근 지시나 이런 게 있으면 캡처해놔라. 왜냐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지 해방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비가 한 수리비랑 합쳐가지고 300, 400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근로자 지휘 확인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책임 묻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캡처랑 기록, 그거는 사실은 다른 알바 노동을 할 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 강연 잘 들으셨나요? 강연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간상 뒷부분 내용은 하지 못하고 이제 생략하고 바로 이제 대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담을 통해서 좀 많은 그 의문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대담 시간도 짧아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회, 2회 할 때보다 꽤 많은 그 질문들이 그리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사회자가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신데, 그러니까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조금 전통적인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인데, 그리고 워낙 또 다 뿔뿔이 개별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모으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또 여기 보면 또 우리 최성환님께서 질문을, 그러니까 폭염수당 100원 할 때는 잘 관심을 가지면서도 유니온 합시다 했을 땐 잘 안 모이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뭐 계기랄까, 배경, 그리고 노동조합을 또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성과도 많으실 텐데 또 어려움도 많으실 테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수당 100원 시위했을 때 워낙을 많이 가져주셨고, 근데 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날씨가 계속 더워진 덕분에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거를 그 개인이 사라져 버리면 이 관심도 사라질 것 같아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의 힘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운동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직화는 뭐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만나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부산에서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만나려고 갔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초기에 뭐 그런 한 땀 한 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집단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직들이 늘어나고, 그나마 배달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이기 때문에 지역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마포를 잘 아는 사람이 마포의 배달을 마포에 산다거나, 지역 기반 노동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오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웹 기반 플랫폼, 이거는 거의 국제적 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출판사가 교정 교육을 동남아시아의 영어권 국가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 조직화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이제 플랫폼 자본의 특징, 특히 이 데이터를 원유로 추출하는 플랫폼 자본의 특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후반부에 가서는 자본에 대한 플랫폼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 상당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었는데,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화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지만, 저도 이 책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제대로 좀 개념을 유형화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보면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문 중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있는데 서로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두 개를 막 혼동해야 하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 혼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이제 하는 그 비유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 5명이 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다가
치킨집 사장님들이 서로 너 배달 노동자 몇 명 고용했어? 한 명 고용했어. 한 명. 그러면 5명의 사장님이 5명의 배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얘기하니까 야 우리 5가게 다 합쳐도 하루에 배달 콜 수가 200개밖에 안 나오잖아. 야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잘라서 2명을 우리 5개의 가게에서 동시에 배달을 수행하게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누가 오토바이를 사줄 거야? 라고 했는데 다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야 사장님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일하는 사람한테 오토바이 사서 오게 하자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오토바이 문제 해결. 2번째 월급 누가 줄 거야? 네가 줄 거야 했는데 다 싫어. 그러면 배달 건당으로 주자 라고 해서 건당제랑 오토바이 사서 들어오는 공용 라이더, 이게 지역 동네 배달 대행사의 탄생입니다. 이거는 플랫폼 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가게에도 전화가 오면은 음식점 사장님 음식을 다 만들면 문자나 무전기로 족발 나왔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했던 거죠. 이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이 배민이에요. 그러니까 배민은 어떤 거냐면 전단지를 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음식점만 중개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 배민을 써서 손님한테 광고하세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배달 대행사가 없었으면 배민은 전단지도 하고 배달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미 지역 배달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배달은 지역 배달 대행사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광고비만 주십시오 해서 전단지를 앱에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민이 한국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봉건적인 동네 배달 대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손쉽게 배달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주문 접수는 배민으로 하고 배달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무전기랑 뭐 문자로만 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라이더와 음식 가게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건데, 이게 배달 대행 플랫폼인데 이게 생각대로 바르고 뭐 제트콜 뭐 이런 빠르게 배달하는 이름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은 실제로 배달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프로그램으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강연하실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좀 짧게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이 배달 노동자가 스스로 져야 되는 그랬던 구조. 이거 좀 질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배달 노동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다쳐서 돈도 못 벌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걸 온전하게 배달 노동자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는 됩니다. 산재가 되고 산재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노동자들도 사장님이 산재 가입 안 하더라도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마지막 그 구멍이었던 산재 존속성이랑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이제 산재 존속성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산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12대 중과실 일을 했을 때는 산재가 불승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재비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이제 우울증까지 걸리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리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리스 계약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오토바이 소유가 없으면 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리스비가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사고가 나면은 리스비를 안 내도 되냐? 아닙니다. 사고가 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마이너스가 하루에 2만 5천 원씩 쌓이는 거죠. 한 달이면 7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라서 이 리스 계약이 되게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사실은 고리 대금업인 거죠. 빌려줄게, 오토바이를 갚아. 그래서 이 빚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라이더, 깁스 차고 일을 하는 라이더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배달 노동자가 이런 사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산재가 적용이 된다는 것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그쪽 고용했던 사람이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던데
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그 사용자한테는 그 국가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니까 상관없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여기 좀 제 질문이 있어서요. 아마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오토바이 앞번호판이 있으면 안전 운행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트럭 같은 경우에 그 안전 위임제가 있어도 여전히 좀 더 이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안전 배달료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배달 환경 그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각 방식이라고 하면 산업안전 이런 안전운전의 책임을 그냥 회사한테 물리면 간단했어요. 그럼 회사가 제어를 하는 방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회사가 이거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달려라. 아니면 뭐 벌금 매길게.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앞번호판이든 뒷번호판이든 저는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앞번호판은 근데 국토부도 안전사회 문제로 안 된다 그렇고, 뭐 뒤에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은 있거든요. 단속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신호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달료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야지만이 배달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대신 소비자도 가게 사장도 적게 비용을 내는 거죠. 대신 라이더가 난폭하게 운전해. 그리고 욕도 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할 수 있으면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단속에 걸맞게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달료를 측정하면 된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같이 감당해보자. 이런 주장을 해보는 거고요. 정말 안전만을 원한다면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면 됩니다. 배달을. 모두 사륜차로 배달. 물론 난폭은 하겠지만 안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산업도 반대할 거고 음식점 사장도 반대할 거고 배달시키는 소비자도 반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서로 찾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저희가 안전 배달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배달료 측정 방식이나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하고 하나하나 가보자라고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고객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 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보험도 들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안전 교육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전 교육뿐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되는 그랬던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 유니언에서 안전 캠페인, 안전 운전 캠페인을 라이더 유니언이 배달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있고, 뒤에 스티커 안전 운행 관련된 또 붙이면서 이 배달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배달 운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의 이제 고민인데, 아까 좀 그 이야기 나왔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좀 라이더를 이제 조직하는 사업에 좀 같이 좀 참여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우리 라이더를 위한 모임을 제안하고 또 각종 선물 꾸러미도 만들고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은 너무 구리다, 비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으로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라이더 유니언은 구리다는 말은 잘 안 들었는데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시선을 이제 노동자 조직할 때 그런 시선을 좀 거둘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당사자가 안 되면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겠거니, 일단 좀 안타까운 일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라이더들 그거 관심 없고, 얼마 벌었니, 어디 상점에 콜이 많이 나오니, 어떤 앱이 좋니, 이게 더 큰 관심사인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가 처한 어려운 얘기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제 보통 조직화 사업 할 때 그런 선의죠. 선의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계속 삐끗하는
예를 들어 플랫폼 자본의 모순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사실 그 산업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일 좋은 건 플랫폼의 장점이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건만 해도 배달 노동자가 돼요.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활동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위장 취업을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사자가 돼서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고민을 해야지 선물 끌어오미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냥 편의점에 앉아서 1,000원짜리 음료수 나눠 먹어도 조직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청소년 인권 교육 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강의를 나가서 다양하게 변화된 노동의 형태를 말할 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배달 노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재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활동가들이 청소년에게 특별히 꼭 얘기해 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참고해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산재는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는 리스 계약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입니다. 리스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반드시 메모해라 라는 거랑 아까 강의 화면에서 얘기했던 카톡방에 지휘 감독하는 단체 카톡방이 모든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 있지? 거기서 뭐 출근 지시나 이런 게 있으면 캡처해놔라. 왜냐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지 해방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비가 한 수리비랑 합쳐가지고 300, 400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근로자 지휘 확인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책임 묻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캡처랑 기록, 그거는 사실은 다른 알바 노동을 할 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일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은 앱에서 앱 접속 금지당하고 단톡방에서 추방당하니까 문제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캡처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그래서 튕겨 나가겠거니 예상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인권,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노동자였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미리부터 확보를 해놔야만 이후에 자신의 어떤 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 4분을 뽑아서 이 책 선물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모르실 것을 그런데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리 이제 박정훈 위원장께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다른 주제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작년이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이제 법률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플랫폼 노동을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라고 하는 법률안인데 특별법인데 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지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어렵고 민감한 질문인데 일단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그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근로자로 볼 건지 안 볼 건지가 지금 첨예한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첨예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어쨌든 적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게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게 사실 플랫폼 산업의 자본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시장에서 점유를 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못 나오도록 하는 규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 보호 조치가. 왜냐하면 이 정도는 보호 조치 해줘야지 네가 플랫폼 산업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이드를 짜주는 거기 때문에 산업에 진입 장벽을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 입장에서도 이런 불안정성, 근로자성 문제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배민이나 이런 회사도 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법안이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플랫폼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배달이라든지 대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 특고적 성격이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서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데 모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언 입장은 차라리 프리랜서 보호법을 만들어라. 장철민 의원과 저희가 아마 따로 면담을 가졌는데 분리해서 만들어라.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저희가 좀 강력하게 비판. 실제로 이 노동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면서 완전한 노동자였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랬던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노동계에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 좀 이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좀 피해 나갈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폭넓게 그래도 그 속에서 또 노동자로서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의 착취는 비단 배달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플랫폼 노동자와의 연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리운전 노조 같은 경우 저희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가사 노동자도 이제 별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 딜레마에 있어서 간접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건데, 노동조합으로 뭉쳐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여기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플랫폼 노동의 착취라고 하는 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에어비앤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인가 위험에 있어서 계속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킥보드, 전동 킥보드 대표적이죠. 전동 킥보드는 우리 도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어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규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로에서의 정체 비용들도 저희가 다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장에서 오염수 그냥 방류하면은 규제하지 않습니까? 사장한테 가가지고. 플랫폼은 공유 경제라고 해서 유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거 오염 물질 발생시키는데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요 비용을 시민사회가 같이 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착취죠. 자연에 대한 착취, 이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인 착취들이 벌어지는 거다. 인프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체계거든요. 옛날엔 그걸 공유경제라 불렀지만 지금 그런 얘기 이제 자신 있게 못 하더라고요. 그 비용들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플랫폼 노동은 그러니까 뭐 월 단위도 아니고 일 단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단위도 아니고 초 단위 계약이다. 그리고 아까 수락을 거절했을 경우에 15분 해고, 15분 동안 해고자는 초 단위로 계약되고 15분 동안 해고를 당하면 상당히 이제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랬던 형태가 지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이 노동 체계가 다 담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더 이야기 좀 쉽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이익 실현이 좋은 상품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획득하는 그런 자본 시대가 아니고 될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찍어낸 돈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을 넘어서 돈이 돈을 낳는 자본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형식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데이터로만 존재하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금융자본 얘기할 때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도 이제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녹아내리는 노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의 이진법상의 이제 데이터화된 분절된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던 고고한 역사입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까지 있기 때문에 요 문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또 직접적으로 또 이게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들과 같이 또 대면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노회찬 재단의 또 많은 또 회원들이 또 이 고객이기도 합니다. 또 노동자로서 좀 노회찬 재단의 후원 회원들께 이러한 점들은 좀 같이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은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그 노회찬 재단 회원분들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앱으로 배달 주문을 하실 때 배달 메모에 라이더들한테 어쨌든 라이더 유니언에 가입하세요 라고 메모해 주시는 게 유인물 한 장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한테 이거를 써라. 라이더 유니언 가입해서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이런 메모를 남겨주는 캠페인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단에서 우리 후원 회원들께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 노동자들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라이더 유니언에 가입해서 라이더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만들면 뭐 라이더 유니언에 소속되어 있는 주동자들 한테뿐만 아니고 한국의 이제 플랫폼 배달 노동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뭐 박중훈 위원장님과 함께 노회찬 재단 이사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공동 연구 계약을 했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노동 실태를 좀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9월 정도에 연구가 진행되면 그 결과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저기 강연을 좀 혹시 뭐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뭐 강의를 들어보셨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노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 자본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많이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월간 노회찬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을 통해서 플랫폼 배달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와 숙제도 남겨줬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노회찬 3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